네, 교재는 40페이지 가죠. 예. 40페이지를 가시면 예,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나옵니다. 1편에서는 가장 핵심이 돼요. 물론 공부 양은 많습니다만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자, 부동산의 이 특성이 뭡니까 하면 일반 재화와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교재 그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표를 외우는 건 아니고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자, 건물은 건축 생산이 되지요. 그럼 인공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는 생산이 안 되지요. 그렇습니까? 수업 시간에 말하는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은 토지의 특성이다라고 약속을 할 겁니다. 약속을 하고 그럼 토지의 특성은 표에 보시면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 그대로 가지는 성질이고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칸에 인문적 특성이 보입니까? 인간의 활동 때문에 변한다고 해서 가변적, 인문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종류는 묻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네모 1번 내려갑니다. 하단부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 두 번째 줄은 보셔야 돼요. 성질이 변하지 않아서 불변적이라고 돼 있죠. 동의어로 동그라미 칩니다. 물리적 특성입니다.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연적 특성을 뭐라고 한다? 물리적 특성이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용어만 구분하시면 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괄호 1번 부동성부터 정의합니다. 이미 앞 시간에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니 붙자 이동이 된다 안 된다. 토지의 물리적 위치는 이동이 안 되는 겁니다. 동의어로 쓰면 비이동성 안일비자입니다. 그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위치의 고정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의어를 시험에 묻는 건 아니고요. 출제자들마다 쓰는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동의어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익숙히 해줘야 된다는 당부드리고 시험에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특성 때문에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 거면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2편부터 8편까지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여기다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되돌려 얘기하면 8편까지 공부를 잘 정리하면 따로 할 게 없습니다. 나중에 그 시험 전에 복습 차원으로 쭉 한번 읽어가면 되는 거니까 용어만 잘 하시면 될 겁니다. 자, 토지는 이동이 돼야 한대요. 자, 동산입니다. 냉장고, 세탁기는 동산이죠. 이동이 되지요. 그럼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는 특성이 뭐라는 얘기예요? 부동성 이렇게 묻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권리관계 공시 방법도 달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은 무슨 말이에요? 내 거라고 표기하겠단 말입니다. 냉장고, TV는 장부에 내 거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이용하면 내 거로 인정을 해주죠. 법률 용어는 뭐라고 표현해요? 점유라고 합니다. 뭐 시험에 묻는 건 아니고. 그럼 부동산은 여러분이 이용하면 여러분 걸로 인정을 해줘요? 아니죠. 그렇습니까? 가지고 다닐 수 없지요. 이동이 돼 안 돼? 안 돼. 점령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장부에 내 거라고 표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앞에 이미 듣고 왔다. 뭐 한다 그랬어요? 등기한다. 등록을 해서 일반 재화는 구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부동산의 공시 방법을 등기 등록해서 구분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부동산 이렇게 묻는 거다. 그러니까 용어를 정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활동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랬죠. 토지나 아파트를 매매하실 때는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 그렇게 하시나? 아파트 사실 때 어떻게 해요? 현장에 가서 어디 있는지도 보고 주변 환경도 보고 내부적 구조도 보죠. 토지 아파트 네가 내게 와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소지한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임장 활동이라고 합니다. 장소에 뭐 한다? 임해서 한다. 탐색하는 것들을 정보 활동이라고 합니다. 친구입니다. 부동산 활동, 임장 활동, 정보 활동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부동성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자, 동일한 위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은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분필은 이게 이동이 되죠. 일반 상품 시장은 재화를 전부 다 이동할 수 있어요. 부동산은 이동이 돼야 안 돼. 부동성 그러니까 일반 시장은 전국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부동산도 그렇다? 아니니까 물어야 아니니까. 자, 그래서 위치가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지역 시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 지역 시장을 바꿨으면 국지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국지적 호우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죠? 특정한 지역에만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시장 뭐라고 한다? 국시적이다. 결론적으로요. 부동산이 속한 위치가 다르면 지역의 환경이 다르면 부동산 가격도 다르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론 시험 지문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오해요. 다르다 하면 숨도 안 쉬고 오,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고 이놈 봐라 그러면 X. 다르니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위치가 달라지면 가격도 달라진 건 뭐 때문에 부, 동서 이렇게 대응하겠다. 이해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공부할 내용인 거니까 위치 지역은 부동성으로 대응하는 거고 부동산의 위치 선정이 중요한 이유. 증권 투자할 때는 자리 안 따지죠. 또 고민이 안 해봐서 모르겠다. 예, 고스톱 칠 때는 또 자리가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광을 팔아야 되니까. 예, 자,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중요한 것은 부동산 위치가 이동이 돼야 안 돼. 안 돼. 중요한 거 뭐 때문에 부, 동성 이렇게 이 위치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건 부동성 때문이었습니다. 교재 확인합니다. 괄호 1번의 첫 번째 줄에 물리적 절대적 위치는 이동할 수 없다라고 쓰고 있죠. 동의어는 정리하세요. 두 번째 줄에 위치의 고정성 혹은 비이동성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셔야 돼요. 41페이지.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부동성은 부동산을 동산과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 찾았어요? 맨 위 보고 있어요. 맨 위 41페이지입니다. 부동산의 공시 방법을 뭐 해서 등기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번 거래, 중개, 입지 선정 이런 단어에다가 활동을 붙이면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가는 뭐라 한다? 임장 활동, 정보 활동이 되게 하는 거고 3번 부동산은 전국적 시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역 시장이고 국지적 시장이 형성된다. 네 번째 줄을 가세요. 3번의 네 번째 줄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통제도 지역 동그라미 치고 동일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통제 규제도 지역 시장마다 다른 것은 부동성 때문이다. 5번 지문으로 가요. 5번 지문 가면 일반 재화와 달리 입지 선정이란 말이 보입니까?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것도 부동성 때문이고 6번 지문 갑니다. 결론 물리적으로 동질적이어도 부동산이 속한 뭐가 달라지면 지역의 환경이 달라지면 가격 또한 뭐다? 다르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올 겁니다. 괄호 2번으로 가요. 괄호 2번은 부증성이라고 돼 있죠. 같은 말 아니네. 자, 조금 전에 부동성은 이동이 안 된다라는 거. 부증은 뭐예요?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한번 듣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투입해서 절대량을 생산할 수가 없다. 공유수면 매립한 건 절대량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했죠. 이미 무슨 공급이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표현을 정리하면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인 절대량,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표현을 바꿨으면 비생산성이에요. 아니르비다.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양이 한정돼 있죠. 그럼 바꿔볼게요. 면적의 유한성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시 그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게 강조가 됩니다. 그럼 희소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정의해야 되죠. 남아돈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표현 바꿉니다. 또 토지는 그래서 생산비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고 묻지는 않습니다만 비용을 투입해서 절대량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칠판 지우개 여기 만드는데 비용이 1,000원이라고 할게요. 비용 얼마라고요? 1,000원. 그럼 비용 1,000원 투입하면 얘는 만들어낼 수 있죠. 일반 재원은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토지도 그렇다고요? 아니니까 묻는다고요. 10억, 100억, 1,000억을 투입해도 토지의 절대량 만들어낼 수 없다. 뭐라고 한다? 부증성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의 토지 이용과 외곽의 토지 이용 방법이 달라져요. 어디가 땅값이 비싸요? 도심이. 이렇게 잘하는데 자, 좁은 땅덩어리에다가 건물을 높게 해줘요. 고층화시킵니다. 지하로도 이용하죠. 그럼 단위 면적에 상대적으로 자본의 투입비율을 높이는 이런 이용을 앞으로 우리는 집약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용어 아셔야 돼. 자본을 많이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배학적 이용이다. 그럼 외곽은 땅값이 싸니까 수평적 공간, 토지를 널널하게 활용합니다. 상대적으로 토지를 많이 쓰는 이용을 조방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중심 쪽으로 갈수록 어떤 이용? 지배학적.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양이 한정되어 있다. 도심의 이용 가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 쪽으로 갈수록 지배학적 이용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여러분 도심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입꼬리가 싹 올라가지요. 표정 관리를 해야 될까? 왜요?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땅을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서로 경쟁을 합니다. 높은 임대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입지 경쟁을 하면 땅 주인은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사람의 토지를 할당할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땅값이 어떻게 돼요? 지가가 오릅니다. 지배학적 이용 결과 지가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높은 지가 때문에 지배학적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29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독점 소유욕을 발생하고 그래서 지대의 지가가 상승하고 지배학적 이용이 발생하는 거 뭐 때문에? 부증서. 아주 쉽게 물어보면 개론이 논리가 복잡한 건 아니에요. 민법보다는 훨씬 논리가 간단한데 다만 용어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 용어의 정리가 핵심이다라고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물어요. 시험장에서는 부증성의 특성이 있어서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 형성된다. 뭐라고 하셔야 돼요? 부동성 때문에 국지적.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부동성의 특성으로 지역별로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각각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된다. 우리 개론 시험에 다르다 이런 뉘앙스는 전부 아유 사랑해. 그럼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전부 X. 그게 기본기가 되는 게 이게 기본 사실을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대응을 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교재 확인합니다. 토지는 원시적으로 주어지는 재화이지 생산되는 재화는 아니다. 자, 비중이 있어요.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다음 줄 끝에 동의어 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 1번은 별표 좀 하세요. 중요합니다. 토지와 파란색 글씨가요.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지 개발은 용도 전환이라고 되어 있지요.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에서 파악하는 것이니 물리적 공급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부증성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경제적이고 용도적 공급이라는 얘기입니다. 포조단 갈 겁니다. 포조단의 맨 밑에 기출체크.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뭐가 틀린 겁니까?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을 늘릴 수 없다라고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다만 뭐는 가능하다.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어디 하는지 알죠 지금? 41페이지 맨 밑에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아니 되어도 용도 전환을 통해서 뭐는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토지는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지가 상승이라고 되어 있지요. 써보세요. 줄여가지고 지가고라고 합니다. 지가고 합리적 가격 이상 급등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되어서 토지의 희소성을 증대시키죠. 그러니까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최선 이용할 필요가 있다.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더라. 자주 나올 겁니다. 동그라미 4번. 파란 글씨 가세요. 외곽 지역보다는 도심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토지 이용이 집약화되더라. 조방화라고 쓰면 안 됩니다. 포조단 가실 거예요. 포조단의 희소성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희소성이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뭐하다? 부족한 현상이. 남아도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현상이고. 집약적 이용가예요. 단위 면적 땅 자본과 노동. 노동은 무엇에도 관계없습니다만 자본의 투입율이 큰 이용으로 도심에서의 건물을 고층화라고도 있어있죠. 써보세요. 자, 입체 공간입니다. 입체 공간. 입체 공간. 이렇게 공중 지하 공간을 입체 공간이라고 씁니다. 입체 공간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무슨 이용이라고 한다? 집약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 가서요. 기출 체크.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하죠. 그렇습니까?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겠더라 얘기입니다.